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 뭐 5개 권을 봤잖아. 5개 권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돼 있고, 이 영향을 주고받을 때 이런 표현을 좀 체크해놔. 끊임없이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난다. 이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물질 이동도 일어나고 에너지 이동도 일어난다. 같이 일어나. 됐고, 다음 밑에 보시면 얘를 볼 거예요. 얘. 첫 번째 얘가 버섯바위 얘기 나오는데, 버섯바위를 만드는 원리가 사막에 돌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 바람이 불면은 모래바람이 불어. 그 모래바람이 계속 때리면은 이게 깎인다고. 이런 식으로 깎인다고. 그럼 이게 마치 버섯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버섯바위야. 그럼 바람 때문에 돌이 깎인 거니까 바람은 기권, 돌은 직권. 그래서 기권과 직권에 해당하는 얘인 A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된다라는 얘기 나와. 화산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기권으로 보냈으니까 직권과 기권에 대한 예, A 맞는 얘기지. B를 볼게. 지진 해일이 나왔어. 지진이 터졌더니 큰 파도가 친다는 거잖아. 그럼 직권과 수권. 그럼 직권과 수권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예 맞지? 두 번째 보시면 해안절벽과 해식동굴 나오는데, 그 돌이 있고 파도가 치면 이걸 계속 때리면 이렇게 깎이면서 이렇게 동굴이 생성되는데, 동굴이 생성되다 말고 너무 깎이면은 여기가 무너지거든. 그 무너진 곳이 해안절벽 되는 거고, 이게 해식동굴 되는 거야. 알겠어? 결국 물이 돌을 깎았으니까 직권과 수권에 대한 얘기라고. 직권과 수권. 다음에 C를 볼게. 해수면 위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해류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표층해류는 물의 겉부분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물이 쓸려가잖아. 바람이라고 하는 건 기권. 물이 쓸려간다? 수권. 그래서 기권과 수권이라고. 기권과 수권에 해당하는 C. C에 대한 내용. 다음 태풍인데, 태풍은 이제 큰 구름을 만들잖아. 이때 에너지원이 혹시 그 바다에서 공급되는 뜨거운 수증기인 거 알아?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그래서 태풍이 바로 그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거야. 수권과 기권. 즉 물에서부터 수증기 공급이 있어야지만 태풍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그러니까 육지에 상륙하면 급격히 퇴화하는 거야. 태평양에서 만들어진 그 태풍이 쭉 지나가다가 이제 육지로 상륙하지. 한반도 같은 데 상륙을 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세를 잃어. 그 이유가 육지에서부터 수증기 공급이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 다음 D를 보시면 광합성 또는 세포호흡 관련된 거. 광합성이라고, 광합성 할 때는 CO2가 필요하고 호흡할 때는 O2가 필요한데, 생물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거지. 생물과 기권. D를 보면 생물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E를 볼까? 식물 뿌리가 암석을 풍화시킨다. 식물 뿌리로 돌 부신다 내용 나오고. 그럼 식물이면 생물권, 암석이면 직권. 생물권과 직권에 대한 예라고. E. 이거는 토양이 서식지 제공한다 그 얘기잖아. 따로 체크 안 할게. 다음 F는 적조 얘기 나왔어. 적조라고 하는 현상은 급격하게 그 녹조류, 홍조류 같은 게 번식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 녹조류, 홍조류라고 하는 거가 생물권이고, 바다에서 갑자기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생물권과 수권, F에 대한 얘기. 다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양분 제공한다, 서식지 제공한다라는 얘기는 뭐 따로 체크할 게 없고. 그래서 이런 핵심어들이 나오면 각각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인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 밑에 외권과의 상호작용인데, 외권, 기권은 뭐가 있냐면 오로라가 대표적인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여기서 외권은 지구 자기장. 그지? 다음에 오로라가 발생하는 곳이 대기에서도 10권이었잖아. 지구 자기장과 10권의 상호작용. 다음에 유성체가 유성 관찰된다. 이게 중간권에서 타는 거지. 중간권에서. 우주에서부터 온 운석이 중간권에서 타는 거잖아. 우주에서부터 왔다 외권. 중간권에서 탄다 기권. 그래서 외권과 기권이야. 외권, 직권 관련된 얘기는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지구 자기장 형성되는 게 외핵 운동 때문에 그렇지. 외핵 운동이 직권이고 지구 자기장이 외권이고. 그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 자, 외권과 생물권은 광합성을 이렇게 본다는 건데 요거 좀 조심해봐. 1번.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게 광합성이야. 맞지? 기권에서 CO2가 필요하니까. 근데 생물권과 외권으로도 볼 수 있다고. 왜? 이 외권에서부터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거든. 그 둘 다 맞아. 이거 기권으로 보는 거나 외권으로 보는 거나 둘 다 정답이니까 맞다고 하시면 돼요. 둘의 상호작용으로 봐도 되고 둘의 상호작용으로 봐도 되고. 광합성의 특징이야. 둘 다 돼. 뒤로 넘겨봐. 뒤로 넘기면 이제 각권의 상호작용에 예해서 또 나왔지? 이번에 표로 주어졌는데 이 표는 특이한 게 내가 동그라미 치는 애들이 특이한 거야. 이 동그라미 친 것들 특징을 볼래? 같은 권끼리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직권 상호작용할 수 있고 기권도 상호작용, 수권 상호작용, 생물권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한 예고. 첫 번째 직권끼리 상호작용하는 얘는 대륙이동과 판의 이동. 땅이 움직이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고. 기권의 상호작용은 대기대순환이라고 해서 이 저위도 부분은 뜨거워서 공기가 상승하고요. 고위도 부분은 차가워서 공기가 하강해. 그 여기 공기가 많고 여기 공기가 적잖아? 그걸 메꿔주는 흐름이 생겨. 여기도 위에 공기가 많고 위에 공기가 적으면 메꿔주는 흐름이 생겨. 이렇게 해서 크게 움직이는 걸 대기대순환이라고 해. 대기대순환도 역시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뜨거운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면은 회전을 하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만든다. 중2 때 배운 거지? 중학교 안 나왔니? 전선도 역시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수권의 상호작용은 바닷물 섞이는 거. 조경수역 이건 알 것 같은데. 조경수역 독도 근처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 뭐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이 둘 다 잡히고 뭐 어장 풍부해지고 좋다며. 그 얘기야. 다음 생물권끼리 상호작용하는 건 먹이사슬,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이게 이제 얘다. 나머지 아까 봤던 것 중에 없는 것만 체크해 볼게요. 풍화침식인데 아까 생물에 의한 풍화침식 봤지? 식물 뿌리 또는 지류. 근데 공기에 의해서도 직권, 땅이 부서질 수 있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온의 변화 때문에 가능한 거야. 기온 변화. 그래서 기권이 관여했다는 거거든. 기온 변화. 기온이 뜨거워지면 열팽창하고요. 기온이 차가워지면 열수축을 해. 열팽창, 열수축을 반복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부서질 수 있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풍화침식을 기권과 직권의 영향으로 본 거고. 다음 사구도 몰랐을 거예요. 사구가 모래 언덕인데 그 사막에 보면은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요런 모래 언덕이 있어. 이거 옆에 단면을 쭉 잘라서 보면 단면이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이게 바람을 맞는 사면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올라가다가 중력 때문에 무너지는 곳. 그래서 요런 모습이 나오거든. 이게 이제 사구, 모래 언덕이야. 그럼 모래라고 하는 건 직권이고 이걸 만들게 된 원인은 바람이잖아. 그래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사구. 다음 V자국과 U자국이 있는데 V자국과 U자국. 또 강물이 있잖아. 강물이 이렇게 흐를 때 가운데를 컷 자르면 이 안쪽이 V자 모양으로 깎여서 지나가거든. 강물이. 왜 그러냐면 그 중력에 의해서 물이 자꾸 아래로 힘을 받잖아. 그 아래로 힘을 받는 과정에서 V자 모양으로 깎으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강에서 모두 그 바닥 쪽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깎여 있어. U자국은 뭐냐면 물이 흐를 때가 아니고 빙하가 흐를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산이 이렇게 있는데 빙하가 이렇게 쭉 깎고 내려오면은 이 빙하 모양으로 깎으면서 내려온다고. U자국. 그게 U자국이야. 그럼 결국 이 물에 해당하는 성분이 땅을 깎은 거니까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식분구를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화석연료 얘기 나왔어. 석탄과 석유 이런 것들은 생물체의 사체로 만드는 거 알아? 그 생물권이 직권에 가서 쌓여갖고 만든다. 그래서 화석연료. 생물에 의한 풍화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간다. 식물 뿌리, 지휘류 얘기하는 거야. 아, 지휘류가 부시는 이유를 얘기 안 해줬네. 그 지휘류가 있으면 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랬지? 균류랑 조류랑. 근데 지들끼리 살면서 그 균류 애들이 산소물질을 자꾸 분비해. 그것 때문에 돌이 삭아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부식이 일어날 수 있어.
풍화가 일어날 수 있어. 다음 기권, 직권의 상호작용. 화산기체 방출, 황사 발생. 황사가 체크할까? 황사? 모래바람이지? 그 황사의 그 모래 성분이 직권인 거고 바람 분다가 기권. 그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태풍, 증발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거 따로 체크 안 할게요. 광합성도 따로 체크 안 해. 생물권과 기권 이거. 수권, 지진해를 아까 얘기했고 해수의 염류 공급도 아까 얘기했지? 육지에 있는 성분들이 녹아갖고 바다로 유입됐다는 얘기 한 것 같은데. 다음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건데 엘니뇨는 모를 거야. 엘니뇨라고 하는 게 그 무역풍 약화 때문에 발생하거든. 무역풍 약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야. 그 엘니뇨, 라니냐 둘 다 가능하다. 엘니뇨, 라니냐 둘 다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데 이게 뭔지만 대충 보여줄게. 이 적도 부분, 깜둥이에서 사는 적도 부분 보면 무역풍이라고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바람이 있어. 무역풍. 이것 때문에 뜨거운 물이 왼쪽에 잔뜩 모여. 그럼 여기가 공기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하고 구름 만들고 비를 잘 뿌린다고. 적도를 기준으로 왼쪽이 비를 잘 뿌리고 오른쪽은 비가 잘 안 와. 근데 엘니뇨가 와갖고 무역풍이 약화되면, 무역풍이 안 불면 뜨거운 물이 왼쪽에 모이질 않지. 그럼 여기 비가 와, 안 와? 안 와. 여기 비가 잘 와갖고 원래 농사 짓거든. 농사 짓는데 농사 개박살 나겠지? 그런 게 엘니뇨야. 무역풍이 약화돼갖고 원래 내려야 될 비가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는 오른쪽에서 그럼 비가 많이 내리겠지? 갑자기 홍수 피해 나오고 이런 거. 이게 엘니뇨야. 자세한 거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뭐 생물체에 의한 수권의 성분 변화, 산소 같은 거 공급해줬다 그 얘기고. 다음 생물권과 직권에 대한 이해. 서식처 제공한다, 영양분 제공한다. 뭐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광합성 호흡 아까 얘기했고. 종자랑 포자원반 이거 모를 거야. 대표적인 거 민들레 홀씨. 바람 후 불면 날아가잖아. 바람 분다라고 하는 게 기권. 그게 생물권의 영향 줬다 그 얘기지. 종자나 포자가 바람에 날리는 거. 그다음에 서식처랑 물 제공한다는 것도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형광펜 친구만 아까에 안 나왔던 거 추가한 거야. 다음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생명체에 영향 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생명체한테 어떤 이로운 역할을 하냐. 첫 번째, 직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다양한 환경이 갖춰져. 판게아가 이렇게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가 되면서 1번, 2번, 3번, 4번이 서로 다른 환경이 된다고. 누군 뜨겁고 누군 차갑고 누구는 습하고 누구는 건조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후가 만들어지는 게 직권의 역할. 기권은 우주선을 막아준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유성체도 막아주고 우주 방사선도 막아주고 오존층도 자외선도 막아주고. 이게 기권의 역할. 그리고 구름과 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 이 강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한다. 다음 대기 대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아까 봤던 요거 있잖아.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 내려오면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있다고 그랬지? 이때 이 뜨거운 열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게 대기 대순환이야. 다음 수권의 역할. 수권이 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고 했잖아. 비열이 커서.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고요. 다음에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한다. 이 말이 좀 어려워. 온실효과가 지금 CO2 엄청 뿜어내고 있잖아. 기존에 인간이 없던 시절에는 화석연료를 통한 연소가 거의 없었거든. 근데 지금 엄청 심하잖아? 심한데도 불구하고 0.03%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아. 왜? 물이 다 흡수해가. 바닷물이 다 흡수해간다고. 바닷물이 그 CO2 성분을 다 흡수해가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기권 성분 변화를 억제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밸런스가 있어서 너무 많아지면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음 생물권. 산소 공급한다. 식물이 산소 공급하고 그것 때문에 오존층 만들 수 있는 게 생물권 때문이었지. 외권은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 근원이지 우리 지구에. 그 다음에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외권.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석연료를 자꾸 태우면 공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갖고 평균 기온이 올라가겠지? 온실 효과로. 기권에는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직권은 평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대. 이 풍화가 화학 반응이거든? 화학 반응. 물리적으로 뽀개는 것도 있는데 화학적으로 뽀개는 것도 있어. 그 화학 반응이 뜨거우면 잘 일어나잖아. 그래서 풍화작용이 활발해진다 이거고, 생물권 같은 경우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물에 녹아있던 산소 같은 게 뛰쳐나가거든. 탄산음료 먹을 때 우리 차게 먹지 않아? 기체는 찬물에 잘 녹고 뜨거운 물에 잘 안 녹아. 그럼 수온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면은 물에 녹아있던 산소가 없어지겠지?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작살날 수 있다고. 그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수권은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네가 살아야 될 땅이 없어지지? 서식지가 없어질 수 있고. 다음 해양 산성화. 이거 무섭다. 그 물의 CO2가 녹게 되면 탄산이라는 게 되고, 탄산은 말 그대로 산이야. 산성 성분. 산은 탄산칼슘을 녹여요. 그 조개 껍질을 잘 못 만들고 산호도 지 껍데기를 잘 못 만들어. 근데 조개나 산호가 거의 그 밑에 단계거든. 그 영양 단계에서 밑에 아래쪽을 담당한단 말이야. 아래쪽이 무너지면 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싹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해양 산성화를 조심해야 된다. 다음 인간이 열대 밀림 파괴랑 과잉 경작을 하면서 자꾸 식물을 없애고 있지? 식물을 없애면 땅이 퍼석퍼석해지면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 그럼 우리가 살 땅이 점점 없어지겠죠? 다음 황사도 많아질 거고. 다음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증가하거든? 그럼 수질오염, 그 대기오염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이제 인간이 일으키는 역할. 뒤에 128페이지 풀어보고, 128페이지 푼 사람은 뒤에 11번까지 한번 해보냐?